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즈가이드 박종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즈벡 국제결혼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즈벡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절대로 우즈벡 사람을 만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다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결혼할 때부터 신부가 약속을 합니다. 절대 우즈벡 사람과 만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우리 카페 회원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가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따지고 봤더니 필리핀 사람 만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 그걸 아시는 분들은 결혼할 때부터 조건을 겁니다.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서 제 얘기에 반대하시는 기혼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결혼할 때부터 조건을 달고, 그다음 두 번째, 요즘은 좋아진 게 한국어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했을 때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을 잘 시켜서 한국에 오면, 한국 언어 교육을 잘 시켜 오면 남편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 힘든 게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외롭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즈벡에 갔는데 주위엔 다 우즈벡 사람이 있고 본인은 우즈벡 말 한마디도 할 줄 몰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신부가 한국말 전혀 못하면 답답하니까 주위에 우즈벡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신부들 만나게 해가지고 친구들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저도 경험해봤고 우리 카페 회원들도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 꽤 많아요. 첫째, 우즈벡 신부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비교합니다. 너 남편이 뭐 해주더라? 우리 남편이 뭐 사줬다? 그리고 그 만나러 오는 그 여성들이 진짜 솔직하게 남편이 100달러에서 100달러 줬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좀 부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듣고 있는 여자는 기분 상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 진짜 조금밖에 안 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남편한테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또 부부싸움 합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남편과 자꾸 멀어져요. 심지어는 그렇게 멀어지다 보면 이 우즈벡 여성이 우즈벡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즈벡 여자들 중에서 진짜 질 나쁜 여자들이 한 10명이면 한두 명은 꼭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택시 타고 오는데 남한강에서 타시켄트까지 한 거리는 300km인데 시간은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중간중간 가서 그 가스 충전소에 들립니다. 근데 제가 택시에 맨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우즈벡 여성이었어요. 근데 타면서 뒤로 돌아보고 저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저 여자 뭐지? 나 그래서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충전소에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우즈벡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아가씨 한국 남자고 결혼한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차에 탑승했을 때 그 여성한테 한국말로 물었어요. 한국말 잘하세요? 한국 남자 결혼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맹기야
맹기야 까리아차 갸프르마 맹기야 우즈벡차 갸프링 저 한국말 하지 말고 나한테 우즈벡을 해라. 맹 까리아차 빌마이마 왜 까리 한국말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딱 인상착의라든가 이렇게 말투라든가 이 탁북에 좋은 여자 같지는 않았어 제가 솔직히 좀 우즈벡 여자 보면 좀 압니다. 어떤 여자가 좋은지 딱 이게 한국 여자들은 잘 감춰요. 잘 감춰하는데 우즈벡 여자들은 못됐지만 순진한 구석이 있어요. 자기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쉽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그 우즈벡 친구한테 기속말로 했어요. 아, 저 여자 좋은 여자 같진 않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살짝 기뜸해지는 겁니다. 젤라프라고. 젤라프라는 뜻이 창렬하는 거예요. 제가 참 속으로 한숨이 나오면서 참 그 한국 남자 참 불쌍하다. 그리고 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라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여성들을 어울리면 별의별 여자들 다 어울립니다. 근데 그 어울려서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나쁜 걸 배워요. 그게 왜 그러냐? 우즈벡 여자들 습성이에요, 이게. 우즈벡 사람 특징이 뭐냐면 비교 평가를 잘해, 비교. 그리고 체면이 강해.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자기 남편이 못해줘도 잘해준다라고 뻥튀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죠. 나도 심지어는 아파트 사줘. 저 우즈벡에 아파트 사달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그 여자는 그게 아니라 남편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우즈벡 오려고 미리 아파트를 사두는 거예요. 근데 들었던 여자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구나 한국 남자들은 다 아파트 사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처음에 진짜 착한 여자였어요. 한 3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뭐 우연찮게 다문화센터를 가게 되면서 그 다문화센터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계속 멀어지기도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버렸어요. 제가 이런 걸 깨달았으면 절대 못 가게 했죠. 그리고 아예 뭐 한두 번 가서 재밌다고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수를 쓰든가 못 가게 만들었겠죠, 제가. 설득을 하고 뭘 하든 차라리 다른 일을 해라 라고 제가 유도를 하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건 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구나. 문제가 많이 생기구나.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구나. 물론 위장 결혼한 여자들, 그 다음 아예 막대 먹은 여자들, 그런 거는 제 얘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여자는 아무리 남편이 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들은 소개한 사람이 문제죠. 소개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즈벡 여성이 한국에 왔을 때 우즈벡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을 자꾸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성공 노하우입니다. 그러려면 한국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말 한마디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여성 왔을 때 얼마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우즈벡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우즈벡 사람이 있고 한국말 한마디 못하면 우즈벡말 한마디 못하면 그 사람들 같이 어울리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에 통과해서 신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들어오면 계속 부닥칠 일이 생길 거고 차라리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언어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조금 가능할 정도에 와서 됐을 때 신부를 데려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다문화센터에 보내서 와이프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물론 여자마다 다릅니다.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지방 여자는 한국에 들어오면 끝없이 추락한다. 날개 없이 추락한다. 근데 우즈벡에서는 지방 여자가 남편한테 제일 잘해요. 제일 착하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거꾸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시켄트에 있는 우즈벡 여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지방 여자보다 훨씬 변질이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른 우즈벡 여자들이 한국 남편 이렇게 해도 쟤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배우는 경우가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특성마다 다르고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시켄트 사는 러시아인들, 고려인들은 거의 변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우즈벡 사람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놀지도 않아. 그래서 별 변질이 잘 안 돼요. 근데 우즈벡 안에서 제일 남편한테 남편을 존중 안 하고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게 꼬리인들 향하는 여성들이 러시아 여자나 고려인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즈벡 안에서 제일 신부감으로 제일 안 좋은 여자인데 한국에 오면 그나마 제일 변질한다고 제일 잘 살아요. 그 다음 타시켄트 여자, 우즈벡 타시켄트 여자. 제일 안 좋은 게 지방 여자들. 그래서 남한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남한가 여자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그 근본 원인이 그렇죠. 지방 여자들은 순수하고 좋은 면도 있는데 여기 오면 쉽게 나쁜 물에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요즘 보면 지금 전에는 이제 그 결혼 업체들이 숙소를 운영했었어요. 숙소를 운영해서 직접 신부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관리를 했었어요. 그럴 때는 좀 나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즈벡에서 지금 그걸 못하게 했어. 정부에서. 한번 사고가 크게 터졌거든요. 기숙사에 남자친구 애인이 찾아와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서 기숙 학원을 하는 걸 불법이라고 지금 간주돼가지고 지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의학당에서 결혼한 신부들을 위해서 한국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지 않고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그 코스를 밟으면 수료증을 줘요. 그 수료증을 주면 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점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문화 센터를 보내봤거든요. 그 한국의학당에 그 가르치는 그 강사진들이 우리 한국 남자처럼 결혼을 해가지고 험한 힘든 것도 겪어봤고 이런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들한테 나름대로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그냥 언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밀착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부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만이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좀 그래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내면 한국의 도로 이전부터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그런 어려운 곳에는 신부를 보내서 교육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원들 있죠? 거기 가면 우즈벡 남자들 울울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신부들 또 있어요. 그 학원에 가서 그 신부들 교육 시켜주겠어요? 인성교육, 그 다음 신부교육 시켜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마 거기서 이제는 이미 한국 들어오기 전부터 변질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걸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신부가 다른 우즈벡 사람들을 만나서 변질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게 결국 첫 번째 게 같은 거죠. 우즈벡 사람들 만나게 하지 마라.
제가 가르치는 아가씨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2명 아가씨가 만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너 남편 얼마 보내주느냐, 용돈 얼마 주느냐, 비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나한테 우리 남편이 이리 졌다고, 우리 남편한테 너무 적게 졌다고 모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소수 수업을 하니까 신부들하고 친해요. 항상 내가 얘기를 해요. 너 남편한테 너 불만 있으면 우즈벡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한테 얘기하라고. 도대체 불만이 뭐냐고. 너희들 하는 얘기가 맞으면 너 남편을 내가 설득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씨들이 불만이 뭔지를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거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나 할까 바로 이틀째 바로 그 얘기가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가씨한테 설명을 해줬어.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너 남편을 갖다가 나쁘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앞으로 비교 평가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수업할 때마다 10분씩 인성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많이 좋아서 이제 그런 불편이 없어요. 불만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 이처럼 이렇게 밀착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 언어가 쉽게 습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테크닉이 있어요. 가르치는 테크닉이. 뭐 저한테 수업을 받으라 꼭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이런 사항을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그래야만 한국에 왔을 때 어느 기본적인 대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성도 한국에 사는 게 지루하지 않고 남편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몇 마디 던져가면서 서로 애틋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 대부분 소비자가 누구냐 하면 우즈벡 지인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우즈벡 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한국 남자와 결혼한 우즈벡 여자. 이 우즈벡 여자들이 왜 소개를 시켜줄까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즈벡 여자가 결혼한 신부한테 어떤 나쁜 점을 갖다가 나쁜 걸 갖다가 이야기할 줄 여러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물론 그 신부의 남편이 주도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괜찮죠. 물론 100%다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부한테 한국 남자한테 소개를 받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사기꾼이라서 그렇고. 근데 제대로 소개한 한국 남자 같으면 자기도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문제점을 안 만들기 위해서 결혼할 때부터 그쪽 신부 쪽에 주의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신부가 만약 하면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우즈벡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즈벡 사람들하고 일을 해봐서 알아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식당을 운영해봤고 여기서 우즈벡 왔을 때도 한 1년 동안 우즈벡 사람들하고 거래도 많이 해봤고 보면요 우즈벡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못해도 잘한대요. 물건 오늘 안 사도 내일 안 살지라도 물건을 다 산다 그래요. 말로는요 이거 뭐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말로는 막 최고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건 개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즈벡 사람들 안 믿어요. 그리고 일하는 게 한국 사람만큼 꼼꼼하지도 않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중매일이라는 게 뭡니까? 신부 측에서는 신랑 멋진 놈이다, 괜찮은 놈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고 신랑 측에는 신부 진짜 착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즈벡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저거 탓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 한국 남자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고 신부 측에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신부들이, 우즈벡 여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한국에 사는 노동자들, 우즈벡 노동자들. 얘들도 우즈벡 지인이 될 수 있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사 이 친구들이 공짜로 해주고 사기를 안 치고 순수한 마음을 해줄지라도 한국 남자 저같이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 한국 문화에 100%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개자처럼 중매인처럼 이 한국 남자 괜찮다, 누구한테 잘해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현지 중매인들 통해서 바로 하는 거, 그 중매인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직다이트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중매인들 한국 남자 생각해서 결혼 안 시킵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니까 결혼을 시켜 돈을 벌죠. 그러면 그 여성에 대한 제대로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결혼만 시키면 땡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만났던 창녀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즈벡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결혼하고 이후 나서 이 우즈벡에 교육할 때부터 우즈벡 사람과 접근을 피해라. 한국에 오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수업할 때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한때서 수업을 맡게 되는 거지. 그냥 단장에서 수업만 그냥 한국어만 가르친다고 해서 맡기면 안 됩니다. 일반 학원이나 인데 보내면 그때부터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해라. 그 다음 우즈벡 지인을 통해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제발. 카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합니다. 물론 10명 중에 한두 명이 괜찮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거 이거잖아요. 평균이잖아요, 평균.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앞으로 다음 방송에는 제가 이런 뭐 우즈벡 지인들, 그다음 뭐 한국 지인들 결혼 이렇게 소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는지를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즈벡의 교육기관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종의학당, 제가 볼 때는 다문화센터2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래되고 하면 확실한 사람한테 한국 교육을 맡기세요. 그리고 진짜 우리 신부는 전혀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세종의학당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거기는 실력이 안 돼도 뭐 4개월인가 뭐 3개월인가 수료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 세종의학당에도 아가씨들을 많이 받아야 한국에서 또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료를 다 시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와이프는 절대 변질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거기 보내세요.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싸고 뭐 한국말 잘 할 줄 몰라도 수료만 받으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자, 아무튼 뭐 제가 한 23분, 24분 정도 제 나름대로 겪었던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저 밑에 그 유튜브에 보면 제 카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주소도 있어요. 카페에도 들어오셔서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도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상입니다.